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6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서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오면은 조금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제 기운을 차려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 딱 중간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봐야 될 거는 Z분포라는 건 뭐가 있는지 거기 안에서 구간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T분포 상에서 구간 추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보면 오늘의 수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전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승엽 선수고요. 자, 아시아의 홈런왕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이승엽 타자의 지금 만약 현역으로 뛰고 있다라면 올해 혹은 내년에 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홈런은 한 몇 개 정도 칠 것인가, 이걸 한번 추정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요. 이제 뭐 이미 은퇴를 해버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타자가 있으면 그 타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성적을 가지고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걸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보는데요.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우리 모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모수를 아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실제로는 모수를 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갖다 먼저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경우를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통계학에서는 90%, 95%, 뭐 99% 이런 등등의 신뢰 구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 이렇게 속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10%, 5%, 1% 이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1-알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신뢰 구간을 나누는데, 자, 그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가 다 100% 맞다면 100이에요. 100%. 그런데 신뢰 구간 이러면 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100이 1이니까 1-알파만큼의 틀리는 거죠. 알파만큼 정해놓고 요 퍼센트만큼을 갖다 구한다라고 해서 요 확률을 갖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 확률에 맞게. 자, 보면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P를 먼저 써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니까 일단 Z를 놓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Z. 를 놓으면 양쪽에 신뢰 구간에 마이너스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알파만큼이니까 양쪽이니까 2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러스 부분에 해당하는 플러스 Z에 해당하는 부분 2분의 알파. 자, 그걸 갖다가 놓고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건데, 이거 그 수식으로 보니까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전체는 어차피 1이에요. 그쵸? 1에서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 99%, 95%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맞을지. 자, 그거를 양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알파에 해당하는 거를 좌측에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라고 했고요. 우측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2분의 알파인데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Z의 2분의 알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식을 갖다 맞춰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값은 우리가 모평균이죠. 모평균. 그러니까 모평균이 정확하게 여기는 가운데가 시작되는 게 뮤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뮤에서 좌측 우측 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뮤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실제로 표본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한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값, 거기서 어느 정도 오차가 날 것이냐, 그 오차를 갖다 곱해서 빼주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쪽에는 곱해서 더해주면은 양쪽에 해당하는 상한값과 하한값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개념을 알았다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A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회사는 전구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무작위로 N은 200개, 표본을 200개를 추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3만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X바가 3만이겠죠. 그럼 모표준 편차는 500시간으로 주어졌어요. 이 모표준 편차는 실제는 모르는 값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경우를 학습하기 위해서 편리하니까 미리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95% 신뢰 수준으로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가 X는
3만으로 주어졌습니다. X바가 평균이요. 표본을 갖다 200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Z값은 95%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1.96이라고요. 문제에서 실제로 주어집니다. 이게 괄호 열고 단, 뭐 Z는 뭐 95%는 어떻다라고 주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게 아니고 500이었었죠. 500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200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숫자에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평균을 모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95%니까 1.96을 곱해서 루트 n분의 표준 오차죠. 표준 편차죠. 500. 자, 요건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더해서 곱해서 상하는 더해주고 하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놓으면 29,931은 하한이 될 거고요. 상하는 3069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 엑셀을 갖다 풀이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엑셀을 구동을 시켜주시고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 하한을 한번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표본 평균에 해당하는 3만 여기서 빼기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200분의 500.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 계산한 걸 갖다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 B3에 해당하는 게 요 3만이고요. C3에 해당하는 게 1.96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에다 이제 분수를 곱해줘야 돼요. 자, 200 표본 개수에 해당하는 루트 200분의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D3. 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식이 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29,931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한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 상한을 한번 계산해 보면 아까랑 똑같이 돼 있는데 요것만 상한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주면 돼요. 플러스로 바뀌어줘서 엔터 치면은 3069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공식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실제로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자, 요거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공식에 집어넣어서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자, 우리가 S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곱은 표본 분산이 될 거고요. S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를 구할 때는 자, 요렇게 분산 이렇게 마이너스 n-1 n-1로 해가지고서 루트를 씌워주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줍니다. 왜 n-1로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통계 에피소드를 갖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갖다 구하면은 이제 틀릴 가능성이 모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틀릴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T분포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특히나 표본의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이렇게 T분포는 그러니까 모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추정과 검증해서 사용하는 게 T분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T분포를 갖다 이용하는 게 우리가 T분포는 작은 데서부터 자유도가 낮으면 작은 데서부터 자유도가 높을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근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분포를 이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숫자들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5%만 하더라도 1.96이었잖아요.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2.2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키워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다른 경우는 하나죠. 표준 편차를 구한다. 자,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파일은 신뢰구간 2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예제는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키를 조사를 했어요. 95% 신뢰 수준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구해 보면은요. 자, 일단 X는 평균을 갖다 이제 구해 보는 거죠. 자,
기계적으로 다 더해서 12명이기 때문에 12로 나눠주면은 그 값은 166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봐야 되죠. 여기 전체에 대한 거. 자, 전체에 대한 걸 구해보면은 요거는 n-1로 나눠야 되니까 n-1인 1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표준 편차를 갖다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갖다 계산해 보니까 6.6469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기준으로 해서 표준 오차는 자, 요렇게 루트 n분의 s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표준 오차, 자,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요번 주 금요일 날 통계 에피소드 시간에 요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와 표준 오차가 어떻게 다른가, 자, 그걸 갖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이걸 갖다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루트 n으로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 거죠. 자, 그렇게 계산해주면 루트 12분의 6.6469 그대로 나눠주면 1.9188이라는 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요거죠. 그러니까 12-1 해서 11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95%에 해당하는 이게 12명이기 때문에 t분포를 이용을 해요. 자, t분포에 해당하는 그 값을 보면 2.201. 자, 괜히 어디서 막 이게 나온 숫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면 t분포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t분포 표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뮤를 구하는 거잖아요. 요 신뢰 구간. 그래서 요 똑같이 공식이 똑같아요. t에 해당하는 95%. 아까 아는 경우에는 1.96을 했잖아요. 1.96 대신에 요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죠. 1.96보다는 좀 더 넓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하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은 요게 플러스로만 바뀌어주면 되죠. 요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주면 요걸 계산을 딱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61.7746하고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상한은 170.25 하고서 쭉 나가게 됩니다. 자, 요거 우리가 또 봤다면 우리가 또 이제 엑셀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신뢰 구간 2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엑셀에서 이렇게 신뢰 구간 2에 해당하는 파일을 갖다 불러오면 우리가 평균 구하면 되죠. 평균 당연히 여기 있는 요 1번부터 12번까지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구하지 마시고 여기서 평균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범위를 갖다 정해주시면 평균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요, 함수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함수식 이렇게 stdev.s 표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범위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표준 편차를 갖다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되죠. 자, 표준 오차는 이 표준 편차를 루트 n 해당하는 1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대로 넣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D6라 그랬죠. D6 여기 그대로 계산이 돼 있고, 요걸 갖다 이렇게 D6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9188이라는 게 나왔고, 자유도는 12-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1 이렇게 적어 넣을게요. 자, 그럼 그대로 이제 상한, 하한 이제 구해야 되는데, 하한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하한. 이퀄부터 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에서 뺐습니다. 평균 마이너스가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96이 아니라 2.2021.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서 곱하기 표준 오차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오차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나눠서 한번 할게요. 괄호 뒤에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161.7746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더 복사를 해서 여기서 요거를 플러스로만 바꿔주겠습니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170.254 하고 쭉 나가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제 표본의 크기 결정을 할 거예요. 표본의 크기 결정. 자, 표본의 크기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크게 많이 하면은 일단은 모집단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통계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대표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본의 크기를 몇 개만큼 딱 하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면 너무 과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게 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적당한 수치를 갖다 계산해내니까 자, 그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갖다 우리가 신뢰 구간을 요렇게 공식으로 했잖아요. 플러스 된 거 상한, 마이너스로 된 거 하한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낼 거예요. 요 SE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서 구했었죠. 자, 요거를 갖다가 풀이를 해보면 n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를 해보면 요 n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이를 해보면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라는 거 얼마만큼 오차를 낼 것인가 해서 n을 갖다 구해내면 요런 공식이 도출이 돼요. 자, 요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걸 갖다가 도출하는 거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 1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거기 이제 유도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는요. 표본의 크기 결정, 표본 개수라는 이제 그런 엑셀 파일로 할 거고요. 자, 어떤 주유소에 주유기가 정확한 용량으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리터씩 용량을 재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몇 개 정도의 표본을 검사해야 제대로 된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이건 신뢰 99%로 볼 거예요. 우리 기름값들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9%로 볼 거고요. 허용 오차는 우리가 1리터씩 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ml 정도, 그 정도는 허용 오차로 놔두고 표준 편차는 150ml 150ml로 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알려진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없다라면, 모수가 없다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표본 추출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10번의 표본 추출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170ml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99% 그리고 허용 오차가 100ml일 때 몇 개의 표본을 조사해야 하는지, 자, 우리가 그거 계산해 낼 겁니다. 자, 풀이를 시작을 하면은요. 자, A번 문제나 B번 문제 두 개 다 0.99 그러니까 허용 오차가 오차가 그러니까 99% 신뢰 구간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일단은 99%의 Z값 2.58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오차는 100ml였었고요. 우리가 주어진 표준 편차는 150ml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100분의 2.58 곱하기 150에 해당하는 제곱, 요걸 해주니까 값은 14.9769 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요 14.9769라는 거는 뭐죠? 14.9769는 최소한도 14개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15개 정도의 표본은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를 볼게요. 주어진 문제 그대로 똑같습니다. 표준 다만 달라진 게 뭐냐면 10개를 조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온 표준 편차가 170ml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170 요걸만 바꿔주면 되겠죠. 해당하는 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니까 값은 19.237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주유소를 갖다가 몇 개의 표본을 조사를 해야 됩니까? 20개. 19보다는 많으니까, 그렇죠? 19개를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한번 엑셀로 한번 풀어보셔야죠. 자, 엑셀을 한번 구동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창이 열렸습니다. 표본 개수라는 창을 갖다 열어주시고, 자, 알파 1-알파에 해당하는 0.99,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랑 똑같죠? 2.58입니다. 2.58.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에 해당하는 거, 자, 요게 허용오차 얼마나 됐습니까? C4셀에다가는 100을 갖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표준 편차죠. 자,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150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 17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이제 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문제에 있는 거 A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 자, 구해주면 2.58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제 그대로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자, 공식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만 만들면 되죠. 그거 가지고서 엔터 해주시면은 14.9769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게 C4셀이 아니고 D4셀이 아니고 요게 E4셀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19.237이라는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교재에는 보면 이게 하나가 더 나와 있네요. 이렇게 숫자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추정의 두 번째 시간을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 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